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호재의 정점을 지나가면서 상승 추세가 최근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오늘의 하락, 일시적 조정일까요? 기간 조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는 걸까요? 상당수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오늘장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된 하락으로 패닉성 매도 전환이 된다면 가슴 한켠이 생각만 해도 쓰라립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열어보시죠. 오늘 시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0대 2000. 200이 올라가는 종목수고요. 2000이 하락하는 종목수가 되겠습니다. 반대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해보니 오늘은 매도하는 날도 그리고 쉽게 저가 매수라며 추격 매수하는 날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차분하게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10분 동안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장을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이슈들을 들여다보죠.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들 아실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이죠. 바로 게임스탑발 증시 폭락 경고.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요. 10거래일 동안 1643% 급등했습니다. 누구는 500만 원 갖고 500억을 만들었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쩐해 전쟁이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례적인 승리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게임스탑에서만 그치지 않았었고요. AMC 혹은 익스프레스 등의 다른 종목으로 다 넘어갔죠. 결국 시장 변동이 커질 여지가 있다라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더해진 거죠. 대형주 실적에 대한 우려도 보잉을 통해서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백신 보급 지연과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장이 이로 인해서 한 2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장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인 거죠. 현재 국내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출발할 때 뚝 떨어지며 시작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길래 그래 조금 나아지려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3100선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FMC에서는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더했고 그에 따른 걱정이 우리 장에 반영이 된 거죠. 외국인 매도도 오늘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1.68%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죠. 늘상 기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면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1조 4천억 정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을 보면요. IT 대형주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의약품 쪽에서는 외국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요즘 IT 대형주도 계속 매도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4% 이상 빠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내지 움직임 나타냅니다. 네이버가 오늘 강한데요.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장중에는 5% 이상 강하게 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이버가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호실적과 빅히트와의 협업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가 취합을 한번 해봤더니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네이버 시가총액 70조 달성은 시간 문제다라는
있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이 냈습니다. 일단 네이버 4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이고 빅히트와 YG플러스와 손을 잡았고 K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호평으로 나오고 있죠. KTB투자증권 네이버 목표 주가는 50만 원으로 옮겨잡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네이버 역시나 계속된 호재성 이슈가 들려오는데 앞으로 이 두 회사의 흐름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측에서 특징주를 하나 골라본다면 현대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3거래 연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2.8% 이상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3만 8,500원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꼽은 이유는요. 기관 매도 압박 속에 3일째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의견, 이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가 레벨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열어봤는데요. 보시죠. 현대차 33만 원이냐, 14만 원이냐. 가격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는 전기차 발주 증가나 애플카 기대 혹은 코로나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쳐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다수가 27에서 3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최대 증권사에서 반대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자동차용 칩 공급 부족 리스크 안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애플카 모멘텀 확실한 거 아니잖아. 비중 줄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차 매출 타격 우려도 있다라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차를 계속 밀게 된다면 SUV 현대차에서 잘 팔리고 있는 기존의 내연차가 위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시각도 내놨습니다. 그들은 어제 종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14만 원의 목표가를 잡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느 쪽 증권사의 맛이 맞게 될 것인가 시간이 말해주겠죠. 일단은 현대차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 꼭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닥 지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1000포인트 찍고 내려왔던 이틀간의 움직임 이후에 오늘장은 출발할 때부터 부침을 겪었었죠. 코스피와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200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내에서만요. 지금 2% 이상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96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코스닥에는 3일째 나오고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인데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이 있죠. 코스닥 내 특징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꼽을 수 있겠습니다. 꼬리도 없어요. 정말 시원한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30% 급등 75,4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적 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해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2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우연이 아니다라며 증권가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긍정의 코멘트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3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우연은 아니겠죠.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300% 이상 증가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해외 법인 영업은 여전히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중국에서 이 업체가 점유율 1위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에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국내 매출세 견조하고 제품 매출로 인해 제품 매출 마진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라는 증가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 증권가 최대 목표치가 75,000원이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그 목표치를 터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까지 다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에서 오늘 또 주요하게 꼽고 있는 거 있죠.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들여다보도록 하죠. 2달여 만에 최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9원 정도 뛰어오르면서 1118원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3%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FOMC 소식을 확인을 했고 뉴욕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움직임에 오늘 외국인 매도도 함께 연결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백신 보급이 이뤄질 것이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나아진다면 원화 강세가 올 것이라 일단 이 상승폭이 계속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수급이랑 연동되는 만큼 꼼꼼하게 환율의 움직임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이야기 또 다양한 전략들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죠. 박앤과의 퇴근 전이었습니다.